과거에는 모든 기술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지 못했었고, 일본은 언제나 그랬듯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외국인들에게 물으면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답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 아니야?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지 않아? 라는 말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는데요. 그중 한 외국인은 자신이 일본에서 10년 정도 거주했었다고 말하며 일본에 대한 현재 상황을 요목조목 따지고 들며 설명해 주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10년 정도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도 가끔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고 멋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신칸센과 화장실을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국가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팩스를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팩스는 이미 죽은 기술, 혹은 아주 오래된 기술로 간주되고 이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최신 기술이고 많은 사람들이 팩스만을 찾습니다. 특히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려고 할 때마다 팩스로 보내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듯 일본은 여전히 종이 기반의 사회입니다. 물론 일본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오랜 역사가 없습니다. 일본의 휴대전화 회사들은 처음엔 일본인들이 일본 기업들의 플립폰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당연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완벽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보는 것이죠. 일본의 출판사들은 상당히 늦게 진입했습니다. 거기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자들은 디지털 책보다는 여전히 종이로 인쇄된 책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기술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시민들 역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현재 일본에서 아주 희귀합니다. 종종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 정도입니다. 온라인 뱅킹 역시 몇몇의 대형 은행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일본은 간신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울타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혁신과 창의적 사고의 부족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장점과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일본에서의 10년 동안 생활을 청산하고 저는 곧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한국 생활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글쓴이의 글에 공감했고 심지어 자신은 일본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일본보다 뒤처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아날로그한 기술력에 실망했다는 글도 보였고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비교한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독일과 견줄 정도라고 하죠. 더구나 미국 시민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또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일본의 GDP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인구수에 비례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따라잡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한국은 전진하고 있고 일본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TV, 스마트폰,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은 이미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입니다. 분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한국은 적어도 일본의 기술 대부분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지만 오히려 타격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크게 입었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기존 일본 기술들의 국산화를 이뤄냈고 지금은 일본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죠. 한국인들의 실력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현재 일본의 최고 반도체 기업이었던 도시바가 해외 자본에 팔렸고 이제 일본의 다수의 기업들은 점점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파나소닉 같은 중견기업들이 하나둘씩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삼성을 필두로 LG, 현대, SK, 네이버, 카카오 등 점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한국의 기술과 경제는 곧 일본을 완벽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가전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추월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신 OLED, Q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애플도 물론 새로운 기술력을 보유할 테지만 여전히 삼성의 디스플레이에 기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일본을 능가했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끔찍한 내전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저에게는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TV나 전화 같은 것에서 기술의 발전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과 LG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입니다. 맞습니다. LG와 삼성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크고 품질이 뛰어난 TV 브랜드를 매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최근 한국은 확실히 일본을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분야가 유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동차 산업마저도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여전히 일본의 도요타는 내연기관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고 이제 일본은 한국에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자,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이제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파기했고 훨씬 더 나은 무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의 전자제품은 다른 대다수 국가에 비해 세계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과학연구, 기술, 기계와 의료연구 분야는 세계에서 내로라 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핀란드 다음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하이테크 도시로 불립니다. 더 할 말이 있습니까? 하이테크 인프라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하이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면에서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경제력, 기술력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IoT 등 여러 분야에서 신기술의 돌파구가 돋보이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당장은 모르겠지만 미래 가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본에 사는 한 외국인의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